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중세시대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요. 중요한 것이 아래쪽에 양쯔강, 위쪽에 황하강, 두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중요하고요. 당나라에서는요, 수도, 장안, 그러니까 지금의 시안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슬람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벗어나 옛 로마의 영토의 일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영토의 일부, 인도의 접경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쭉 가보게 되면은 이 이슬람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있었던 거죠. 바로 중국이에요. 옛날에는요, 한 명의 황제가 중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의 왕조들이 잇따라 일어섰다가 멸망했다가를 반복했어요.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서로 미워했어요. 북조의 어느 장군, 양견이라는 북조의 장군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조를 공격을 했어요. 남조 군대가 대항하긴 했지만 북조의 군대가 더 강했나 봐요. 이 양견이라는 사람은 곧 남쪽과 북쪽을 함께 통치하는 새로운 황제가 되었어요. 바로 수나라를 세운 거예요. 양견과 그의 후손들은요,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남북조를 통일된 채로 쭉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 중국에 있는 모든 강들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게 될 때는 황허강을 건너야 하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야 할 때는 이렇게 양쯔강을 건너야 했던 거예요. 두 강은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어야 서로 왕래를 잘 할 수 있고 통일된 채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운하를 건설하는 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에게 10년치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대운하가 완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나라의 황제가 바로 양견의 아들 양광이었어요. 그는 배를 타고 대운하를 순시를 했는데 가족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출발을 했대요. 배가 62척이나 필요했던 거죠. 노젓는 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인부들을 시켜서 밧줄로 배를 끌게 했는데 그 배를 끄는데 8만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대운하 덕분에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기는 쉬웠어요. 그리고 그 대운하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속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나라 백성들은 대운하로 인해서 그 황제를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공사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집집마다 남자들이 농사일도 못하고 그 공사장에 나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엄청난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인 양광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수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된 거죠. 양견, 아버지는 수나라를 만들었지만 아들이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수나라는 다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양광은 백성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너무나 높은 세금으로 삶이 참 궁핍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 왕인 이연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고요.
양광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누구나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요, 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들을 깨끗하고 살기 좋게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게 종교의 자유도 선포를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도나 비잔틴 상인들과 잘 무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바로 당나라라고 해요. 수나라는 40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했지만은 당나라는 300년 이상이 유지된 나라였어요. 우리 인도의 황금시대 기억하시나요? 구타 왕조가 다스렸던 인도의 황금시대처럼 중국에서는 이 당나라가 중국의 황금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거기에다가 먹을 묻혀서 종이에다가 대는 목판 인쇄술이 새로 나타났어요. 우리 유럽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수도사들이 필사했던 얘기 나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보석 세공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록색의 옥, 그다음에 우윳빛깔의 진주, 그다음에 금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었고, 화가들은 비단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도공들은요, 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불에다가 구웠고, 그다음에 물들이는 기술이요. 물들이는 기술, 그러니까 오치라는 특별한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검정, 빨강, 노란, 초록에 물을 들여서 나무와 의복에다가 칠해서 무척 아름다운 장신구, 의복을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어요. 부잣집 아이들은요, 오칠을 한 그릇이나 수저를 사용을 했고요. 웬만한 집안에서는 오늘날의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만두도 24가지 종류나 있었다고 해요. 중세 초기 사람들은 대체로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칠을 한 젓가락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부유한 집 여자들은 100가지가 넘는 새들의 털, 깃털로 만든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그 소매 끝에다가 묵직한 것을 달아매야 할 정도로 소매가 펄럭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들은 화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 해를 연구를 했지만 금을 만들 수는 없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금속 화학약품을 섞어서 화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숯에다가 질산칼륨, 황을 섞어서 화약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폭죽이죠. 폭죽은 최초의 로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나라 황제들이 그 화약으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시안, 그러니까 그때는 장안이라는 수도의 사방에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에는 대문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으로 황제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궁궐에는요, 악공과 광대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2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황제는 춤추는 말, 백피를 사서 궁궐에다 들여놨는데 금은으로 만든 고삐를 채우고 갈기에는 보석을 주렁주렁 단 그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면 말들이 춤을 춘 거예요. 다리를 굽혔다 펴고 고개를 흔들고 앞발을 치켜드는 그런 춤을 췄어요. 그 황제가 죽자 이 말들이 군대로 보내졌는데요. 병사들이 놀이판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말들이 춤을 춘 거예요. 그걸 보고 겁에 질린 병사들이 그 말들이 악귀가 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냈다고 해요. 너무 재미있죠?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